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유도타차 함께하는 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박원석 전 의원, 소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한 전 대표 인터뷰가 좀 길어져가지고 좀 늦게 시작했어요.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럴까요? 자, 다음엔 제가 한번 본방 불가 시간에 고기 한번 하는 걸로 좋습니다. 저 윤타짜가 섭외를 해오셔야죠. 아 저야 뭐 명을 받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재밌게, 그건 괜찮은데. 네. 예. 일단 어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12월 3일이니까 원래 많은 일이 있을 거다, 많은 메시지가 나올 거다라는 예상은 있었는데 네. 또 예상치보다 문자 메시지도 하나 나와가지고. 누나. 형과 누나를 찾는 소영주 서타짜가 이제 입맛을 다십니다 지금. 뭘 다셔요. 예. 입이 말라서. 입이 마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오늘 서타짜가 오늘 본방불가 때 못 오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형과 누나 얘기를 우리 서타짜를 위해서 본방불가 때 훈훈하네요. 할까? 형과 누나. 지금 할까? 고민 중이에요. 뭘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니까. 그럼요. 자신 뭐, 있습니까? 늘 있죠. 감당할 수 있어요. 뭐 감당해 왔죠. 자, 일단 하지만 더 중요한 것도 먼저 하고. 그렇죠. 어제 메시지가 많이 나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메시지는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 막 사람들이 막 예상을 했는데 나왔어요. 근데 내용은 예전에 비상계엄 하고 나서 했던 본인 담화문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제 귀를과 눈을 잡은 문구는 저를 밟고 다시 일어서 달라. 이거는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게 하는 얘기겠죠? 자, 윤타짜 밟을 겁니까? 아유 참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한 전 대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1년 넘게 윤 대통령이 개헌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오셨냐가 중요한데 예. 이 얘기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고 내 책임 하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 내가 다 안고 갈 테니까 그 모든 비난은 나에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보수가 이 의미인데, 원래는 나를 밟고 가라가 그런 의미지. 그런 의미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헌재나 법원에서 보여주셨던 어떤 행보들은 그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대한 해석부터가 제가 잘 안 됩니다. 해석이 무슨 의미인지. 네. 장타짜는 어떻게 해석해요? 그 부분이 제일 공감이 갔어요. 뭐요? 800자가 넘었잖아요 어제. 밟으라는 게 그냥 밟고 싶어요. 네, 진짜로 정말. 왜 보수파를 최악이에요. 괴멸시켰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자기가 잘했다라고 하잖아요. 국회의 폭거 때문에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 변한 게 없어요.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기 확신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예. 큰일 났어요. 그래서 평론할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밟고 싶다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뭐 레드 카드가 눈에 띄더라고요. 레드카드. 그러니까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레드 카드를 드는 레드 스피커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말하자면 주파수를 맞춘 거죠. 예. 그래서 그 본인을 위한 이제 윤 어게인 세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예. 윤석열 같은 스타일은 이제 망상을 유지해야 돼요. 저 망상을 내려놓는 순간 스스로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 망상을 더 공고히 하는 동시에 일종의 이제 걸기하라. 예. 나를 위해서 걸기하라. 나를 밟고 가라가 아니고 근데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뭐 달라진 게 전혀 없고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러면 저럴수록 예. 당 내부가 더 혼란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당 내에 윤어게인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 윤어게인 세력의 대표가 지금의 당 대표가 돼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메시지의 서두하고 어제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메시지의 서두가 내용이 같아요. 똑같아요. 이건 이제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서 예. 정당한 계엄이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국민의힘은 그 윤과 결별할 거냐 아니면 윤어게인이 당의 중심이 되냐 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윤어게인과 윤네버. 또 한 번 확인했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서타자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메시지 보고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여전히 변한 게 없고 예. 더 나빠졌구나. 예?
보통 병이 깊으면 치료를 안 하면 악화가 되죠. 악화. 예. 악화가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치유 불가능이 됐고요. 근데 그 전염병인가 봐요. 국민의힘의 대표한테까지 올라갔잖아요. 장동혁 대표. 예. 똑같은 메시지를 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사실상 스스로 레드카드를 자신에게 던졌다고 봅니다. 퇴장할 예. 각오를 가졌다. 스스로 퇴장할 각오를 가졌고요. 제가 봐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까지의 메시지를 보면 예. 이제 경기장 밖에서 싸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장외투쟁? 경기장 밖에서. 경기장 그러니까 밖?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허용하는 그 범위가 아니라 경기장 밖. 예. 우리가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정강훈 씨가 광화문의 한켠에서 예. 뭔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구구적인 메시지를 냈던 예. 그 아스팔트 세력으로 전락하는구나. 저는 그 신호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예. 이 메시지에 대해서 레드카드를 들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 밖에서 얘기하세요. 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훈 대표의 어제 메시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거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공당인데 공당이라면 최소한 경기장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입장권 정도는 쌓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그 입장권을 사자고 외쳤던 사람이 김재섭 등 25명 조재선입니다. 그 정도는 얘기해야 링 안에서 싸울 수 있는데 이제는 링 안에서 싸울 자격을 어제부로 상실했다. 그 장동혁 대표 이제 당 대표의 메시지 어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똑같잖아요. 거의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니까 어제 장 대표의 메시지 그 다음에 12월 3일 비상계엄 있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 개를 비교해놨더라고요. 요 문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표로 만들어놨어요. 동아일보에서. 그런데 그 레드카드란 용어도 앞서 윤타짜 시작하신 것처럼 똑같고 이게 내가 궁금한 게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메시지를 따라한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에 레드 스피커 그런 거 보고 레드카 간 것처럼 장 대표하고 주파수를 맞춘 거예요. 네. 어느 이게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후야? 이 레드카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건 아니고 네. 그 이전에도 어느 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썼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쓰신 거라고 봐야죠. 누가 누굴 따라했다기보다 통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요. 저도 이게 좀 이게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따라했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비슷하다 보니 예. 선택하는 단어가 똑같지 않았을까. 그러면 장 전 대표 어제 죄송합니다. 장 대표의 메시지가 윤 전 대통령이랑 똑같은 건 본인의 생각이 그냥 원래 같으니까 우연히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의도가 있는 거라고 봐요? 아, 장 대표가 의도를 갖고 있느냐? 예. 거의 너무 비슷하니까. 의도가 있었겠죠. 제 얘기는 윤호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예. 장 대표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사과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결국 계산하다가 글로 간 거예요. 본인이 선택을 한 거죠. 어게인과 네버와 가운데 중에서 어게인을 간다. 본인이 당 대표인데 예.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지지 기반을 실망시키지 않으면서도 당을 끌고 가는 방법이 뭘까를 많이 고민을 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사과를 조금이라도 하는 듯한 뉘앙스가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는 생각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국은 이쪽을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또는 그 주변 분들의 생각과 거의 유사한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같은 방송을 봐요 유튜브. 그게 생각이 똑같아진 거예요. 그냥 그것만 보니까 전화길 방송 보고 뭐 고성국 배승희 요즘에 서정. 윤석열은 못 보잖아. 아 근데 그분은 워낙 이제 예전부터 많이 봐가지고 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고 네. 장동혁 대표는 그냥 그 방송 보면서 수렴된 거지. 뭐 장동혁 대표는 보는 것만이 아니라 나가기도 하죠. 예. 그런 방송들에. 아우. 장동혁 대표가 지상파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못 봤어요. 근래에. 아 맞아. 근데 이제 유튜브에 나가가지고는 예, 예. 뭐 인터뷰하고 예.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강성 지지층들을 소구하는 이런 예. 메시지 내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심전심이고 서로 어쨌든 그 말하지 않아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레드카드라는 특정 단어도 일반적인 용어일 수 있지만 누가 어떤 맥락에서 어느 시점에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 시점에 딱 네. 그런 단어를 일치해서 쓴다는 거는 서로 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저는 그 장동혁 대표 어제 그 메시지가 정무적인 깊은 고민의 산물이라기보다도 신념형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한다. 이런 주장을 해요.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뭐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혁신하는 척 이렇게 그걸 뭐 겉으로 공표하고 드러내고 그 지금 혁신은 이재명 정권하고 잘 싸우는 게 혁신이다. 예. 한마디로 이 얘기고
4번 타자 없이 운동장만 넓힌다고 뭐 예. 경기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다. 4번 타자가 되겠다. 그건 이제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싸우는 선봉장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윤호개인 아스팔트 세력의 이 대표가 되겠다. 이런 이제 본인의 신념을 예. 오히려 그 신념을 제가 보기에는 이 고민해서 딱 정리해 놓은 일종의 이제 매니페스토 같은 거예요. 예. 안 바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저분이 당 대표라는 게 문제인 거죠. 당 대표가 아니면 상관없어요. 정치인 개인이 저러든가 말든가. 예, 예. 이제 국민의힘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당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무슨 당이요? 일단 윤호개인 당이 하나 있고 거기에 대표는 장동혁이고 예. 그다음에 윤절연당이 하나 있어요. 예. 근데 윤절연당에는 개파가 여러 개야. 거기 친한 개가 있고 예. 그다음에 반윤 비 한 개도 있고 예. 어제 25명 메시지 내고 이런 사람들은 반윤 비 한 개잖아요. 그리고 다른 당도 있어요. 예. 이 간슬개당이 있어요. 간에 붙었다 슬개 붙었다 하는. 그게 뭐 권영세, 송원석 이런 간슬개당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면 이런 당을 통합해가지고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이런 예.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당의 당수가 된 거예요. 지금 장동혁이. 어떻게 할 거냐 이 당을. 일본 자민당이 무슨 파 있듯이. 그렇죠. 윤호개인 파의 시장인 거예요. 윤혁인 팔. 잠깐만요.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옥중에서도 유튜브 볼 수 있어요? 변호사들이 보여줘요? 아까 잘 탔잖아요. 그 얘기 때문에. 에? 특별 조건 해가지고 아니, 못 보여줘요.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이거 못 갖고 안 보여 안 돼요. 그냥 그리고 몰래 갖고 들어갔잖아요. 구치소장이 실제로 변호사들 중에서 변호인 접견할 때 원래 핸드폰 내라고 그래 전자기기 못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차에다 두고 들어가요. 네. 맡기기 싫으니까 차에다 두고 들어가는데 예전에 어떤 변호사들이 전화기 몰래 이렇게 전해주고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징계 징계 먹어요, 먹고 다. 예. 아니면은 처벌받고 막 요즘에 이제 재판 못 봐요? 중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요? 재판 중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윤 대통령이. 그때 예. 쓱 보여줄 수 있지. 안 보여줘요? 그때? 쉬는 시간에. 저는 그런 시도를 해본 적 없어가지고 굳이 뭐 예. 그렇게까지 자, 수용실에 같이 못 들어가요 변호사랑. 아니 뭐 정욱이 요즘에 무슨 말 하나 좀 정욱이 보고 싶은데 좀 보여주게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얘기했다고 변호사가 접견할 때 워딩 정리해서 갖다 줄 수는 있지. 어쨌죠 서땡땡 TV에 서땡땡 변호사 얘기입니다. 쫙 이렇게 서땡땡 뭐 하니까 막 갑자기 막 움찔거리네. 그런 걸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저는 좀 정리를 하면 예. 장동혁 대표의 그 어제 메시지들 앞으로 나올 메시지들이 얼마나 허망하냐면 같은 얘기인데 뭐 4번 타자가 되겠다. 예. 뭐 여당과 막 맞서 싸우겠다. 이재명 진영을 정권을 뭐 넓히고 뭐 뭘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제부로 경기장에 못 들어와요. 경기장에 들어와야 4번 타자도 할 것이고. 그렇지. 경기장에 들어와야 뭘 막말로 게임을 할 거 아닙니까? 어제부로 저는 게임 못 들어온다고 봅니다. 당에서 쫓겨난다? 아니 저는 사실 어제 딱 그 메시지를 보고 나서 장동혁 지도부가 잘못하면 이게 유지하기 힘들겠는데 왜냐하면 송원석 원내대표도 애중간하지만 역할 분담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요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온도가. 그게 예. 제가 그걸 물어보려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과했단 말이에요 어저께. 원내대표실 얘기에 따르면 장 대표하고 협의를 하는 거다. 그 얘기는 국합 배드캅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저는 그렇지 않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계산 들어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계산 원내에 25명의 초재선 의원들이 아주 강한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이게 원내 지도부의 메시지가 어제 중요했어요. 예. 그런데 아예 장동혁 대표가 반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거 장동혁 대표 잘못하면요. 저기 밖에 나갔다가 못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어제 보였어요. 문 잠궈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자 당내 사정을 잘하는 두 분 윤타짜 국합 배드캅이에요 아니면 불협화음이에요. 나 이거 얼마 전까지 민주당한테 정청래 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 맨날 이거 물었는데 똑같은 질문이 가요 지금. 불협화음에 가깝죠. 이게 국합 배드캅이면 빌드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원내 지도부가 장 대표의 센 얘기를 커버하면서 글로 가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놀란 것은 예. 원내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잖아요. 예. 그럼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원내 지도부가 다. 심지어 뒤에 나와서. 친윤 핵심들도 좀 있었어요. 예. 뒤에 배석했던 송원석 원내대표. 병풍. 예? 병풍.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내조차 개헌 관련해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고 이것을 장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로 보이고 예.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도부가 흔들거리느냐 하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긴 해요. 제가 예. 볼 때는. 그래서 장 대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최고위원회 하잖아요. 오늘요. 예, 오늘 하잖아요. 예.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도 오늘 들어오죠. 그렇죠. 거기서 또 다른 얘기를 하나 안 하나가 봐야 되는 거구나. 일단 서로
잘 쳐다보시는지 네. 그런 것부터. 시선. 장동혁의 메시지는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어?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의 표정 예. 그거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어떤 표정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예. 장동혁 대표가 똑같은 메시지를 낼 때 인상 쓰고 막 있나? 이렇게 아이 그래 잘하고 있구나 그래 막 이러면은 국가 배드캅이고 인상 쓰고 또 휴대폰 보고 뭐 이러면은 예. 이제는 완전 균열이 생긴 거죠. 근데 좀 균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 이제 트리거가 뭐냐만 남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장동혁 체제가 이대로 안정감 있게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분명하고, 근데 저 고립을 스스로 자초하잖아요. 그러니까 당 전체를 아울러서 그 당의 대표를 해야 되는데 장 외에 있는 윤어게인 세력의 대표를 스스로 자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트리거가 딱 당겨지면은 이 지도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 트리거는요. 광고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앞서 이제 2부에서 저 국민의힘 투톱의 메시지 분석하면서 말미에 우리 저 박타짜가 장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트리거 내려온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아니, 불꽃 하나 튀기면 예. 사방으로 이제 불길이 번질 상황은 됐어요. 예. 여기저기 지금 이 유증기가 꽉 차 있기 예. 때문에 불꽃 하나만 튀기면은 확 불타죠.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예. 내부 권력 투쟁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정당이었어요. 그 불꽃이 뭔지 내부 권력 투쟁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 심화 버전 요거는요 오늘 본방 불가에서 요 심화 버전을 다뤄보도록 하겠고 저 본방에서는 이제 요 얘기해 볼게요. 어제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어요. 비상계엄이니까. 그리고 이제 저녁 행사 참석을 원래 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경호상의 문제로 네. 사람이 워낙 많이 오는 행사니까 참석하지 않으셨고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서 야 요거 딱 들으니까 칭찬이든 비판이든 간에 내 귀를 잡았다 하는 메시지 있습니까? 윤타짜부터? 저 대통령 말씀 중에요. 예. 암 제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굉장히 아주 끝까지 집요하게 예. 길게 암제가 그러면 수술하고 항암도 하고 뭐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길잖아요. 예. 그리고 치료의 끝이잖아요. 그게. 예. 그럼 예. 철저하게 뭐 좋은 말로 철저하게 예.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진짜 끝까지 뭘 볼 때까지 하겠다라는 예. 의지를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맞는데 이렇게 하시면 할수록 제 생각에는 계엄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는 인상만 더 강해지는 거예요. 본인의 그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민주적 정당성은 분명히 확보가 돼 있는데 자꾸 이 얘기를 하면 계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등식이 계속 나오게 되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계엄 때문에 탄핵돼서 대통령 됐잖아는 게 생기면 안 좋아요? 대통령한테?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이분이.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거 없으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래도 선거를 치렀어요. 예, 당연하죠. 네, 그냥 뭐 추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인정을 할 수 있겠으나 좀 쉽게 됐다는 이미지를 준다 이런 느낌이신가요? 예, 그 말씀이신가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됐다는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겠으나 뭐 국민들의 선택으로 된 대통령이고 사실 이제 어제 메시지 중에 적당히는 안 넘어가겠다. 예.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에요. 업무도 그러고 예. 본인이 정치도 그랬고 그래서 국민들의 많은 생각도 그럴 겁니다.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거 대충 적당한 구형의 적당한 선거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내일 안에 가담했던 사람들 숨어 있다가 못 찾고 그냥 나 살았다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를 대통령이 딱 정리해 준 거예요. 선청산 후 통합. 이런 이 내란에 대한 부분들이 청산이 없이는 통합은 없다. 그러니까 통합한다면서 왜 청산한다고 하냐 이런 말 하지 마라. 예. 내 입장은 분명하다라는 것이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나 저는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좀 시원하게 생각했을 것 같다 그런 겁니다.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적절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정의로운 치명적인 암 아. 이러면서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와 정치 보복하겠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재명 정권 끝장내자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 강경파들에게 투쟁의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이런 식으로 그 정당에 대해서 보복하겠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발 부탁해요. 제발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국민의힘 일부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이 아직도 윤석열, 윤건희 이 사람들과 거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병에 걸려 있어요. 지금 국민의 일부 사람들 장동혁 비롯해서 병원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제 입원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듭니다. 뭐 구속시켜? 여러 가지가 알아들었지. 여러 가지가 떠오르네. 잠깐 무슨 왜 강제 둘만 입원 시켜주셔야 왜 둘만 됩니다. 알아들어요? 아이 그 있었잖아요. 아 예전에 강제 입원 그저 시켜줘야 돼. 그 뭐 이재명 대통령 야당 의원 시절에 나왔던 지난 대선 때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스캔들? 의혹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러실 거라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가 그래요. 날인 날인 만큼 네. 이제 대통령 메시지를 정치적 수사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원론적인 입장이다. 어쨌든 청산 없는 통합 없다. 이거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적당히 통합해봐야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 이제 근본적인 청산을 하고 그리고 그게 통합의 길이다. 뭐 이 틀린 메시지는 아닌데. 정치적인 수사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적폐청산의 그 결과를 예.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너무 늘어지면서 예. 마지막까지 국정운영의 중심이 적폐청산이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고 그게 윤석열이라는 기형적인 체제를 낳았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역대 대통령들 뭐 직무수행 잘했다 잘못했다 긍부정 평가가 나왔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낮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낮게 나왔어요. 잘했다는 응답이. 그리고 이 정부에서도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실패나 국정운영 실패의 원인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이 반면교사로 분석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도록 그리고 지난 어쨌든 내란 청산 과정에서 광장에서의 요구라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내란 청산이고 하나는 사회개혁이에요. 이 정부 버전의 이제 사회개혁의 비전으로 가야죠. 그건 이제 민생이고 경제고 지금 뭐 불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대안을 내놓는 거. 대통령이 뭐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연금, 노동 등등 해서 5대 사회개혁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거고 그게 훨씬 어려운 개혁이거든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암 환자는 근치적 수술로 신속하게 어쨌든 암을 제거해야지 암하고 같이 오래 살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전 부정적으로 메시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수사기관이 직접 지시할 거예요. 본인이 직접 나서 가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스템적으로 그냥 돌아가게 만들어야지. 이러면은 사정기관에서 눈치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맞냐고요. 이제 대통령은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방향이에요? 제거하라고 단어가 있는데 아니 제거하라고. 저는 사실상 이런 환부를 도려내고 제거한다는 말을 쓰는 게 직접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단어와 상대가 다른 단어를 쓴다 해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쓰는 방식과 단어는 그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의미는 뭐냐면 이 내란이라는 부분들을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하지 않도록 말끔하게 그냥 도려내자는 소리잖아요. 의미를 풀면. 예. 그게 뭐 제거가 될 수 있고 더 품격 있게 얘기할 수 있겠으나 근데 그거는 우리 그냥 시대적인 과제예요. 우리 여야 모두를 떠나서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도 이런 내란의 부분을 말끔하게 다 덜어내야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그 뭐 제거를 해 수술을 해.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제도 그 수술 칼로 나온 얘기가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저 2차 특검 얘기 나왔어요. 네.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맞아요. 의사를 표시한 거는 이제 보도가 되고 물론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면 내란 특별재판부가 했다고 치면 지금 이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장군들 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2차 특검이 떠오르면 또 이제 뭐 추경호 의원이나 뭐 저 한덕수 전 총리 뭐 더 수사해 또 영장 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결국 이제 국민의힘인데, 저 내란이 진행 중이다. 내란 동조하는 세력들을 다 정리해야 된다. 암치를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잖아요. 마지막. 그럼 위원정당 해산 카드 어떻게든 꺼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수단으로? 아니 왜냐면 암치를 완전히 척결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어제 대통령이 선언을 했으니. 아니 이제 뭐 그- 국민의힘이란 정당 전체가 내란 세력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 한동훈 대표도 출연했었지만
당시에 이제 계엄 해제에 나섰던 의원들도 있고 예. 지금도 탄핵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고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있고 어제 이제 25명 의원들 같은 입장도 나왔어요. 때문에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그거를 정당 해산에 나서겠다는 건 좀 무리수고 이번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약에 영장이 나왔으면은 한층 더 그런 프레임이 강화됐을 텐데 지금 그것도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역시 저는 일종의 정치적 수사 레토릭이라고 보고요. 일종의 정치 공세라고 보고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데 저게 재판을 더 늦출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위헌 시비가 제기돼 가지고 헌재로 가잖아요. 예. 자칫하다가 위헌이 나오면은 예. 내란 사건 재판이 엉망진창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다른 것보다 이 삼권 분립이나 사법부 독립성 침해하는 문제, 그러니까 추천권에 법무부가 3인이 들어갔잖아요. 예. 법무부는 이제 검찰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검찰이 특검 수사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파견 나가 있었고 예.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가 있어요. 예.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이 재판부까지 추천하게 되면 그러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은 이제 이 삼권 분립의 침해에 해당해요. 그 얘기를 법무부 차관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로서는 조심스럽다. 근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이걸 밀어붙이고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1심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소급 논란도 나오죠. 예. 장량 감경이나 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거는 헌법상의 이 사법부나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요소가 있어요. 예. 저거 위헌 나오면 어떡하려고 저런지 모르겠어요. 압박용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직위원 부장을 향한 압박. 네, 어쨌든 1월 말 2월 초에 예상되는 예.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심판을 빨리 정확하게 해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라 그런 것 같고 저는 웃긴 게 헌법재판소장이 또 3명을 추천하잖아요. 예. 위헌 법률 심판은 헌재에 간단 말이에요. 그 법률에 대해서 분명히 위헌 법률 심판을 할 거야. 그러네. 근데 헌법재판소장이 3명을 추천하게 법률을 그래서 해놨어. 헌재를 넣나 보다. 웃기잖아 이거. 이해 충돌은 계속 발생한다 이게 말이 말씀이시구나. 돼요 이게? 예. 소 소장님 이게 말이 돼요? 말 되냐는데? 아니 안 듣고 있었어. 알았어. 말이 되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이런 지적들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과연 이 재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끝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느냐. 예.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입법부에서 통과가 돼서 즉시로 시행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갑시다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면 지금 재판도 늘어졌는데 이걸 또 판단 와중에 또 늦어지면 그 효과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압박용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 뭐 이 내용 자체도 말씀하는 그런 문제점도 헌재에서 3명 추천하는 부분들도 조금은 좀 전체적인 법률적 면에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건 압박용으로 끝날 가능성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정성호 장관께 좀 유감이에요.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될 때 이 정부를 대표해서 그에 대해서 조금 위험하다라는 예. 의견을 표했어야 되는데 정성호 장관 별 말씀 안 하셨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만 더 볼게요.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고 법정 공휴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기념일 지정하면 쉬는 날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공휴일로 하겠다는 거고 국민주권의 날. 이거 어떻습니까? 과하죠. 과해요? 과해요. 이걸 뭘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럼 오히려 만약에 12월 3일을 5.18과 같은 격으로 올리겠다고 하면 광주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5.18이 비교될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계엄에 반대한 거예요. 계엄의 대상이었으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무슨 분연이 일어나서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상황이 물론 불행한 사태지만 전혀 격이 다르고 쭉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민주당은 아직도 야당이에요. 이분들은 여당이라는 상황을 뭐 즐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누릴 만한 DNA가 없는 것 같아. 야당만 이재명 있네,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 암을 제거하는 거다. 이런 식의 언어는 야당 대표의 언어란 말입니다. 다수당인 야당의 대표의 언어예요.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재판이 늦어지면 어떡하나. 제대로 단죄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것도 야당의 시각이에요. 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역으로 국민들은 생각을 해요.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 안 해요? 선거는 계속 있어요. 이 정권은 얼마짜리입니까? 이제 4년 반도 안 남았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해야지. 가지고 있는 정권을 그냥 오늘 하루만 보고서 쓰겠다. 다 쓰겠다.
이런 느낌이어서 안타깝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지난 정권과는 다르게 권력을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현지 누나 왜냐하면 보니까 별로 그러니까 뭐 다르게 그 현진 누나는 권력이 없으니까 권력이 없는데 예를 왜 현지 누나한테 들면 얘기를 해요? 이게 민주주의가 되게 불편한 거거든요. 민주주의는 불편해요. 예. 근데 독재자들은 그 민주주의의 불편함을 못 찾아서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민주주의 절차를 다 무시해버리죠. 예. 그게 저는 지난 정권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지켜가면서 어떤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걸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막말로 저도 생각합니다. 의석수가 부족합니까? 정권을 안 가졌습니까? 맘만 먹으면 휘두를 수 있죠. 그런데 민주적인 절차가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이 절차를 지켜가면서 하겠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야당처럼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옆에서 현지 누나 하는데 그건 하나 이제 부적절한 부분들과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이 좀 다른 부분이죠. 알겠어요. 자, 하나의 부적절한 상당히 네. 부적절합니다. 자, 이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 짜잔. 짜잔. 장타짜 제가 시계 보고 있어요. 서 부장님 시계 보고 서타짜가 있어요. 오늘 본방불가 못 오기 때문에 내가 서타짜를 해서 본방불가에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부득부득 자신 있다네. 어떻게 할 거예요?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그 당시 지금 비서관의 이 대화 자체는 부적절해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누가 부적절해요 더? 저는 문진석 의원이 그렇게 사적인 부탁을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예. 거기에 또 김남국 비서관이 현지 누나라고 하는 뭐 형이라고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원래 이게 김남국이- 카메라가 뭐 찍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적으로 문진석 의원과 친하니까 편하게 얘기한 건데 근데 과연 인사권이 김현지 부속 실장한테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있는 부적절하다. 거지. 그러니까 김남국이 증명한 그런 거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부적절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꾸 잡매예요. 멍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예.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이잖아요. 예. 민간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대통령실이 관여해 왔죠. 이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결국 이제 항맥을 통해서 이 사람 좀 추천해 달라. 내가 추천하면 그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테니까 그게 아마 같은 충남 지역 출신 정치인이라는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좀 해달라.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뭐 훈시경이랑 현지 누나한테 제가 얘기할게요. 훈시경한테 제가 얘기할게라고 얘기했으면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비서실장이기 비서실장이니까.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현지 누나를 끼워는 거는 결국 이제 비공식적인 인사 라인의 정점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이제 이런 이 오해를 더 키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 자체로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 정부 지금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전히 저런 인사의 뒷라인이 저런 식으로 작동하는구나. 게다가 항맥을 통해서 이 뭡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인석 의원 입 다물고 있어요. 이거 입 다물고 있을 사안이에요.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가 뭔가 맡고 있는데 그거 그만둬야죠. 저런 정도 부적절한 행위를 했으면. 그리고 김남국도 경고로 그칠 사안입니까 이게. 대통령실이 관여하면 안 되는 인사에 비서실장과 부속실장을 들먹이면서 그런 식으로 반응한 게.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거 키우면 안 돼요. 계속 그래 왔다. 잘라내야 된다 저는. 잘라내야 된다. 그럼 김남국 비서관 정리?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김현지 실장은요? 그거는 지금 거기서 이제 뭐 머뭇거리네. 본인이 직접 이거를 네. 반응한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경고했잖아요. 문진석 의원은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건 뭐 이제 아, 수석부대표직을 의원이니까? 내려놓든가 뭐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든가 당 대표가 경고하든가 뭘 해야죠. 아까 박상혁 원내 저 부대표 얘기는 저 누구지? 김병기 원내대표가 엄중 경고한다고. 아니 그 엄중 경고가 뭔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의원을 뭐 어떻게 자를 한번 수도 보세요. 대통령하고 의원을 굉장히 자를 순 가깝다고 없지. 보이는 대통령실의 현직 비서관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우리가 그냥 뭐 지나다니면서 장삼 이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 7인의 김남국이라는 멤버. 예. 7인의 멤버이며 대통령 대학 후배. 그렇죠.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 호칭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형 누나. 예. 문주석 의원도 아우야. 네, 형님. 우리 중대 후배 뭐 이게 뭡니까 도대체? 현지 이 누나가 정도면
인사에 조치해야죠. 개입할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인사에 그렇게 관여한다라는 건희 누나보단 있을 수 있지. 아 그래요? 건의는 근데 생각을 뭐 해보세요. 아무런 지위가 없었으니까 진짜. 그 공직기강을 강조하잖아요 이 정부가. 근데 권력 내부의 인사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그냥 경고 차원으로 그치는 게 맞아요? 그냥 의견을 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의견? 아무래도 오랫동안 옆에서 그 대통령 현지 보좌를 누나가? 했고, 그렇죠. 총무비서관도 했고, 그렇죠. 총무비서관 자체가 이제 행정관 미만은 네. 인사를 할 수 있는 자리고, 그래서 저는 부속실장으로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결정적인 인사를 하는 자리는 아닐 것이다. 근데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그냥 원래 인사 라인은 강원식 비서실장인데 네. 거기에 현진호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것을 압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냐. 그게 근데 맞냐고. 나이 차는 다 그래도 잘 지켰네요. 문진석 의원이 형이거든요. 김남국 의원보다. 그게 맞냐고. 아니 그게 왜 딴 얘기라고 그래? 그게 맞냐고. 지금 뭐 뭐가요? 그냥 사적인 현진 내용이잖아. 누나. 사적인 내용. 이게 어떻게 사적인 얘기예요? 그 사람은 공적인 근데 자리에 있는 이런 분들이잖아요. 것들이 만연해 있으면 네. 그 이재명 정부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적절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대충 뭉개고 가는 거 그게 쌓이면 정말 나중에는 좀 그 많이 혼날 거예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서 소장님한테. 네. 청탁 자체는 부적절하고 잘못됐죠. 총탁은 안 되죠. 그런데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했다라고 하면서 청탁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요. 이러한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탁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직기강 경고만 차원에서 지금 경고라고 하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주어도 없이 조금 더 경고를 합니다. 조금 더 강한 징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첫 있습니다. 타짜의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잘했어요. 아니 이제 대통령실이 사실은 뭐 공직 인사뿐만이 아니라 저런 협회 인사까지 과거 정권 때도 다 관여를 해왔어요. 사실상 낙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전히 이 정권에서도 유지가 되는 건데 근데 저런 게 드러나면 문제인 거예요. 그 얘기 나머지 이것도 이제 심화 버전. 저도 막 궁금한 게 있거든요. 이 문자에 대해서. 그거는 저 본방불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고. 소장님 같이 방송 정확하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미 엄중 경고했다. 더 훌륭한 네. 사람이 옵니다. 문진석 의원에게 오늘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